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태동의 일본 맥행정학,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 자, 2부 관련 기출문제 분석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가 되겠고요. 2023년 경찰 간부, 자,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문제죠, 이런 거는.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정확한 틀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윌슨 나오고, 이익 집단 정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가라는 그게 잡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하고 다를 보면은, 나는 파지티브 규제라는 말이 나오고, 다는 관리 규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 시간에 배웠던 거, 정부 규제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가 규제의 영역에 따라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의 대상에 따라서 첫 번째 수단 규제, 두 번째 성과 규제, 세 번째 관리 규제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누었죠. 그 다음 네 번째 규제 시기에 따라서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규제 방식에 따라서 바로 네거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 이렇게 정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틀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윌슨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비용은 분산되어 있고 편익은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고객 정치를 말하죠. 이익 집단 정치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가는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이 파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자,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파지티브 규제는 규제 방식을 큰 것, 원칙은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체제가 된다 했죠. 이게 바로 파지티브 규제가 되고, 이 파지티브 규제는 규제 범위가 크고 그리고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규제는요, 큰 것, 원칙은 허용해주고 예외를 금지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범위가 적고 그리고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원칙은 금지, 그리고 큰 것 원칙은 금지하고 예외적인 거 허용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파지티브 규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로 가겠습니다. 자, 관리 규제. 자, 관리 규제는 규제의 대상에 따라서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뒤에 서술한 거 보면 정부가 특정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라고 했죠. 그리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수단과 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거는 성과 규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관리 규제가 아니죠. 성과 규제가 되죠. 체크해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라하고 마는요, 행정규제기본법, 법령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법령은 선제 나올 때마다 정리하죠. 한꺼번에 다 이어올려 가지 마시고요. 자, 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계획위원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법령이 나오면은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선지에 나왔는 건 확실하게 여러 번 읽어서 일단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가까워져 썼을 때는 개정된 법령 위주로 정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보완적 공부를 하셔야 되지, 뭐 법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긴장을 하셔가지고 예민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기출 선지에 나왔는 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고 개정된 거 조금씩 고쳐 나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라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말을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 기한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 아니고 바로 5년이죠. 자, 이런 거 배우셨죠? 규제의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돼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했죠. 그 규제의 일몰제에 의해서 5년 이후에 폐지가 된다 했습니다. 5년이라는 거 여기 3년이 아닙니다. 제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맞는 거는 나하고 라만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계속 반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41페이지 41페이지고 2021년 국회지 9급 2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정보 격차로 인한 시장 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레몬법은 그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품에 이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제조회사가 의무적으로 교환, 보상, 환불해 주도록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인데 소비자가 이제 정보 부족으로 시장에서 이제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신 레몬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의 그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봤다면은 일단 이 선지 말은 맞는 말이고 나머지 4개가 자 틀린 거 생각해 봅니다. 자, 윌슨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자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익 집단 정치가 아니라 앞에서도 나왔었죠. 바로 고객 정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부 실패 원인 중 파생적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민영화가 아니고요. 자, 우리 정부 실패에서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규제나 유인은 보조금을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 규제나 유인, 이 보조금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을 파생적 외부 효과라 했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되는 근원적인 걸 없애면 되겠죠. 그럼 정부 규제가 파생적 외부 효과가 나왔다면 규제를 완화시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인이 문제가 되었다면은 보조금 등 어떤 보조금을 삭감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민영화가 아니라 보조금 삭감 그 다음에 규제 완화가 돼야 되겠죠.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규제 역량 분석은 정부 입법만 들어가고 어원 입법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규제는 뒤에 서술된 거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큰 것 그래서 원칙 이것을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리고 원칙은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한다. 이거는 바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파지티브 규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0페이지고 기출은 2021년 지방직 7급 문제. 자,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종합편성 채널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정책론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두 가지 비교해야 되죠. 보호적 규제 정책과 경쟁적 규제 정책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보호적 규제 정책은 어떤 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 했죠. 그래서 사회 규제가 많다 했죠. 뭐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 제한이라든가 개발 제한 구역 설정, 뭐 독과점 규제, 식품 안전 및 환경 규제, 가대 광고 규제, 근로 기준 규제 이런 사회 규제가 많다라고 얘기했고 이 경쟁적 규제 정책은 많은 수의 경쟁자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게만 일정한 재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공익상의 어떤 필요한 어떤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 이게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있고 그 예시가 뭐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방송국 설립 허가라든가 뭐 항공노선 또는 버스 노선 지정 이런 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종합편성 채널 운영권 이거는 이제 그 방송국 설립 허가와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호적 규제 정책이 아니라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정답 1번이 되고 자, 2번 네거티브 규제는 파지티브 규제보다
그렇죠.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한 방식이다. 맞는 말이고, 자,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야 됐다. 항상 이제 법령은 선지에 나올 때마다 이제 정리를 하랬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신기술과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했다. 이 시장에 이제 어떤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출시할 때 기존 규제의 어떤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서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 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적 정치 상황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복습합시다. 규제의 영역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이렇게 첫 번째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여기서 이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 규제는 그 이론적 근거가 어떤 시장 경쟁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어떤 불신에서 비롯된 거고,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 시장 실패의 근거를 두고 있다 했죠.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는 규제 대상이 어떤 특정한 개별 산업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규제는 모든 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는 규제의 어떤 정치 경제학적 속성을 보면은 특정 산업, 개별 산업이죠.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어떤 특성으로 규제 기간에 대한 피규제 산업의 어떤 포획 발생이 될 수 있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윌슨의 고객 정치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사회적 규제는 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획, 지대 추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윌슨의 기업가적 정치나 대중정치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교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러면 정답은 최종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기출은 2021년 국회직 8급 문제 2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항상 우리가 이 기출에서는 이 선제를 딱 보고 1번의 맥을 잡으라 했죠. 자, 여기 보시면 관리 규제가 나오고 수단 규제가 나오죠. 그러면 1, 2번에서 떠올려야 되는 게 뭡니까? 규제의 대상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자, 우리 복습 1분 맥을 한번 잡아봅시다. 수단 규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요걸 이제 투입 규제라고 말한다 했죠. 성과 규제는 정부가 목표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걸 또 산출 규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관리 규제는 수단과 성과가 아닌 가정, 관리를 규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을 정리가 되어 있다면은, 자, 1, 2번이 이게 풀려져야 되겠죠. 자,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관리 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서술된 거는 관리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과 규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에서 피규제자의 자율성 측면을 생각을 했겠죠. 수단 규제는 낮고 성과 규제는 자율성이 높고 관리 규제는 중간 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인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단 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렇죠, 필요한 기술이죠. 행위. 요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투입 규제라고 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규제의 자율 규제가 나왔죠. 공동 규제의 자율 규제가 이제 여기 선제에 나오면 규제의 주체에 따라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눈다 했겠죠. 직접 규제는 정부가, 다시 말하면 규제 주체가 기업, 객체를 직접 규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했고, 간접 규제는 공동규제와 자율규제로 나누어지는데, 공동규제는 민간단체의 규제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규제한다 했겠죠.
그래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음. 그 다음에 자율규제는 규제의 대상자가 규제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규제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자율성, 피규제의 자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 중간 성격을 띈다. 맞는 말이고요.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제 네거티브 규제가 나오면 포지티브 규제와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자, 네거티브 규제는 어떤 거예요? 큰 것 원칙은 허용을 하고 바로 예외를 금지시키는 거랬겠죠. 그래, 그거를 지금 다르게 풀이했는 말입니다.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외를 금지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거는 이제 원칙 큰 거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큰 거는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시키는 게 그게 바로 네거티브 규제가 되는 것이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까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 다 해봤습니다. 잘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